더 이상 미 정부도 막지 못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 상승을 위한 퍼즐 조각들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부유장. 이 부유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조건.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XRP의 시세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둔화됐죠. 최근 큰 상승을 보여줬으니 그에 대한 조정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먼저 체크해볼 건 이겁니다. XRP의 가격이 이번 달에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이것부터 분석을 좀 해볼까 하는데, 암호화폐 분석 매체 체인젤리에서는 이번 달에 결과적으로 0.8달러, 즉 XRP가 1,000원을 넘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최근 XRP는 ETF에 대한 허위 기사와 그에 따른 거래량으로 급격한 변동성이 생겼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하루에 4% 이상 하락하기도 하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긍정적인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 달에 XRP가 1,000원의 시세를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가볍게 체크하시고요. 다음으로 제가 브리핑 내용 중에서도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국경 간 송금이나 소송을 비롯한 이슈 때문에 리플의 NFT 분야는 비교적 대중의 관심이 덜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NFT 생태계가 주목할 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려왔었죠. 보이시는 이 지표가 XRP 레저에서 리플 관련 NFT 프로젝트인 XRP 카페의 판매량 지표거든요. 보시면 최근 30일간 1위로 압도적인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어요. 여기서 발행된 NFT 수량이 약 5만 2천 개고 판매 수량은 약 1만 2천 개인데, 지난 10월 15일에 기록된 수치보다 79.75%까지 증가한 수치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하나로 계산해 보면 2,550억 원 규모의 굉장한 판매량이고, 그리고 또 다른 XRP 레저 NFT 프로젝트 OwnXRP도 바로 아래 2위에 등재돼 있죠. OwnXRP의 판매량도 2,270억 원 규모로 굉장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3위인 솔로제닉하고 비교해보면 10배 그 이상 차이 나는 굉장한 차이라서 현재 NFT 관련 시장에서 XRP 관련 프로젝트가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지난 22년도 10월에 리플 측에서 XRP 레저에 XLS20이라는 업데이트를 게시했었는데, 이게 NFT 생태계를 강화하는 업데이트였거든요. 이 업데이트를 진행한 후에 NFT 관련 생태계가 꾸준히 발전한 건데, 이런 소식이 중요한 이유는 어쨌든 내년에 다가오는 비트코인 반감기와 더불어 부유장의 테마가 어떤 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1점 부유장 때 테마는 NFT, 메타버스 관련 코인이었거든요. 당시에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 등등 관련 코인들이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다가오는 부유장에서 만약 한 번 더 이런 테마가 주목을 받게 된다면 NFT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리플 역시도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히 체크할 만한 소식이고, 다음으로 거래소들도 다시금 점점 리플 XRP를 받아들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전에 리플과 SEC가 소송을 하면서 XRP에 대한 리스크들이 대두되면서 CEX.io 거래소에서 XRP를 상장 폐지시켰었어요. 근데 다시금 이 거래소에 XRP가 22개월 만에 재상장되었습니다. 이게 다른 거래소보다 조금 더 주목할 수 있는 건, 일전 약식 판결에서 개인에게 판매한 XRP를 증권이 아니다 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주면서 코인베이스, 제미니, 크라켄, 바이낸스 등등의 거래소들은 XRP를 바로 재상장시켰었는데, 그때에도 상장시키지 않은 거래소들이 있었거든요. 그중 하나가 바로 CEX.io 거래소고요. 이 CEX.io 거래소는 2013년부터 시작해서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거래소 중 하나인데, 근데 최근에 이런 변화된 스탠스를 보인다는 것은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XRP를 상장시키는 게 거래소의 수익이 될 수 있고, XRP가 규제 명확성도 확실하게 갖췄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XRP가 기관부터 고래들까지 엄청난 거래를 진행하면서 폭발적인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거래소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이건 XRP의 명확성과 XRP 생태계 내의 토큰 유동성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흐름으로 XRP를 상장 폐지했던 거래소 중에는 유명한 미국 기반 플랫폼인 로빈후드 거래소도 있었죠. 로빈후드도 XRP의 약식 판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XRP를 상장시키지 않은 거래소 중 하나거든요. 근데 최근에 XRP, ETF 관련 허위 소식이 나오면서 XRP ETF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XRP ETF가 승인되면 로빈후드 거래소에서도 승인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예로 들 수 있는 게, 일전에 로빈후드 거래소에서 시바이누를 상장할 당시에 아직 상장하기 전에 시바이누가 상장될 것 같다 시장에 이런 소식들이 돌았었는데, 실제로 그 다음 연도에 로빈후드에 시바이누가 상장이 됐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때문에 XRP ETF도 상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분명 XRP ETF 관련 승인 소식은 말 그대로 가짜 소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 승인 소식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은 리플, 차례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장에서도 XRP ETF가 그저 가짜 소식이 아닌 미래에 일어날 일로서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XRP ETF 승인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호재겠지만 여기에 더불어 로빈후드 거래소에까지 상장이 되면 그야말로 날개를 다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재미있는 소식으로 지금 리플과 소송 중인 SEC에서 암호화폐 전문가를 구하고 있거든요. 암호화폐 시장이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관련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전문가들이 안 구해진답니다. 이게 워낙 관련 전문가들의 수가 적어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로 SEC에 들어가려면 현재 보유 중인 암호화폐를 전부 매각해야 돼요. 말 그대로 암호화폐를 들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게 FTX 사건 이후로 이런 규정을 점점 더 강화시킨 건데 많은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SEC에게 월급 받고 시장을 규제하는 것보다 투자자로서 암호화폐에 참여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중 하나는 내년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 거의 대부분의 인물이 크립토 친화적인 정책을 내세우면서 분위기를 계속 이끌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공화당 쪽 살펴보면 첫 번째, 트럼프는 크립토를 엄청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웃긴 건 뒤로 자신의 NFT로 수익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론 드산티스는 비트코인 시장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시도를 굉장히 비난하면서 크립토 시장을 열렬히 지지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백 라와스 와미는 비트코인은 증권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아예 선거 후원금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민주당 쪽 바이든은 크립토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이죠. 최고의 전기료 30% 인상하고 양도세 2배 인상하고 크립토 매매 단속 등을 주장하면서 굉장히 반크립토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 사람은 크립토를 주요 혁신 엔진이라고 말하면서 비트코인으로 달러를 뒷받침하겠다, 달러로 전환하면 비트코인 양도세 면제를 계획하겠다, 또 비트코인으로 선거 후원금을 받는 최초의 미 대선 후보가 되겠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강력하게 크립토 시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리앤 윌리엄스는 크립토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비춘 게 없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크립토에 친화적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후보들이 많은데 이 중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민주당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했었는데 지지율 자체가 20%를 상회하고 있을 만큼 정말 큰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이 20%의 지지율은 거의 다 크립토 표심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암호화폐에 반대하는 스탠스를 취하면 여론과 대중의 반발이 많지만 암호화폐에 찬성하는 스탠스를 취하면 여론이나 대중의 지지율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암호화폐가 상생하는 건 필수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년도 불장과 맞물리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리플에게도 정말 전례 없는 그런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모든 시장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